네, 안녕하세요. 네. 이론 세션 모두 잘 들으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한번 채팅창에 잘 들리는지 뭐 좀 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크레딧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실습 전에 AWS 계정을 꼭 이제 좀 신청을 해주셔야 이 실습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계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행사 참여 전에 미리 AWS 계정 생성 가이드를 확인하셔서 AWS 계정을 좀 생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실습에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당월 가금이 되는 점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그분들께만 이제 실습 비용 지원을 위한 AWS 크리딧을 1인당 50불씩 전체 세션당 1회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이제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AWS 크레딧 같은 경우는 등록해 주신 이메일 계정으로 1개월 이내에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AWS 크레딧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습 시 사용할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습이 끝난 후에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자원을 갖다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실습 과정에 아예 마지막에 자원을 어떻게 삭제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갖다 모두 적어 놨으니까 그걸 저와 같이 따라 하시면서 어느 자원을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자원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제 삭제하시면 안 되고 꼭 오늘 이 실습 과정에서 생성한 자원들만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게 돼서 이제 고투앱이나 창을 종료하시게 되면 설문조사 창이 뜰 텐데요. 이때 이 설문조사를 꼭 진행해 주셔야지 AWS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다 이제 무리 없이 네,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람다 펑션 URL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에서 호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프라이빗 서브넷에 EC2가 있다면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 쪽으로 NAT 게이트웨이라는 거 하나 VCPC에 생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출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본 실습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네, 실습 과정 URL을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PC 같은 경우는 저희 실습에서는 실제로 만들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디폴트 VPC에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VPC 이제 이런 URL을 공유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제가 채팅창에 지금 URL을 하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습은 고토앱이나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핸드아웃에서도 두 번째 HOL로 시작하는 PDF 파일로도 이제 여러분께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든지 혹은 제가 현재 공유 드린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URL을 띄우시는 과정 혹은 PDF를 띄우시는 과정을 위해서 살짝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된 거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거 PDF를 띄우시든지 URL 링크를 클릭하셔서 브라우저를 띄우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실습을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람다 URL로 API 서버를 만들고요. 그렇게 만든 API 서버와 통신할 웹 서버를 EC2 인스턴스에 nginx라는 웹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웹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웹 서버와 API 간에 호출되는 커뮤니케이션 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저장소로 DynamoDB라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요. EC2 인스턴스 위에서 돌아가는
엔진X가 있고요. 이 엔진X를 통해서 제공되는 인덱스 HTML을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웹브라우저에서 로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로딩된 HTML 인덱스 안에는 index.html 안에는 API 콜을 하기 위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 콜이 호출되면 람다 URL, 즉 API 서버한테 전달이 되고요. 이 API 서버를 통해서 다이나모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혹은 다이나모DB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구조로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습 과정은 2번, 3번, 4번, 7번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액티브하게 코드를 갖다가 실습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먼저 이 실습에 대해서 제 AWS 콘솔 상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제 이 링크, PDF나 이 HTML 링크를 통해서 과정들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신가요? 잘 들리고 계셔서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분께서 지원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람다와 RDS 연결하는 실습 가이드가 있긴 한데요. 현재 오늘 제가 진행하는 실습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도 이제 AWS 콘솔을 들어가 보시면요.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맨 처음에는 람다 URL로 API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치 창에 람다라고 치시면 되고요. 굳이 이거를 지금 현재 열심히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하시는 걸 갖다가 좀 집중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람다 URL로 API 서버를 구성하고 나서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디폴트로 펑션스라고 선택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시보드가 선택되었거나 이러면 펑션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펑션을 하는데요. create 펑션 보면 옵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uthor from scratch나 블루프린트를 사용한다거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제 서블리스 앱의 레파지토리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람다 펑션을 만들게 되고 그 안에 코드 갖다 직접 이제 넣을 거기 때문에 author from scratch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펑션 네임이 있는데요. 펑션 네임에는 my API server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입력 값들 모두 다 PDF 파일이나 제가 보내드린 링크 URL에서 보여주시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my API server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런타임은 저는 이제 파이썬을 썼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지원하는 랭귀지들은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NET이나 Go, Java, Node.js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하는 거죠. 파이썬, Ruby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런타임을 갖다 만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파이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퍼미션을 줘야 되는데요. 람다 같은 경우 이 람다가 실행되면서 AWS 서비스들 중에 몇몇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허가를 람다에다 줘야 되는데요. 그걸 갖다 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제 새로 그냥 롤을 하나 만들도록 했고요.
네, 람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속도, 성능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약간 느릴 거고요. 고 같은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코드 안에 로직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인터프리터링 언어 같은 경우도 뭐 성능이 굉장히 많이 거선되었고 또 하드웨어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로직이 그냥 복잡하지 않다면 사실은 고나 파이썬이나 속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는데 이제 로직이 복잡해져 가지고 연산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어, 컴파일 언어가 좀 빠르겠죠.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create new 롤을 만드시면 밑에 보시면 이게 어떤 롤, 이름의 롤이 만들어진다가 표시가 됩니다. 이 롤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람다의 컨피그레이션에서 확인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드밴스드 세팅 속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람다 펑션 URL의 기능을 사용할 거니까 이걸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보안을 위해서 AWS IAM을 이용해서 인증을 거칠 것인지 혹은 none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퍼블릭 오픈을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습 과정상 편의를 위해서 none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CORS 설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크로스 리전 리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게 가능하냐 마느냐에 관련된 것인데 요거를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람다 펑션 URL이 주는 그 URL과 또 EC2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거기서 제공된 URL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갖다가 이렇게 CORS 세팅을 해주면서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좀 붙이겠습니다. 이 태그 붙이는 게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 좀 프랙티컬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태그를 붙임으로써 여러분들이 특정한 값과 특정한 밸류로 태그를 붙임으로써 내가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가 뭐뭐다를 갖다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이제 맨 마지막에 실습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태그를 붙인 거를 갖고 어떻게 리소스를 지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 이름은 오너, 키는 오너로 정하고요. 값은 AWS 빌더스 2022라고 만들겠습니다. 이 값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늘 실습에서 리소스를 만들면서 계속 태그를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reate 펑션을 만들게 되면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바로 이제 생성되는 람다의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먼저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일단 디폴트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파이썬은 이렇게 보이고요. 노드.js나 고 같은 경우는 다른 형식의 방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레이션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롤네임이 보이게 되고요. 또 펑션 URL 쪽으로 가시게 되면 현재 만들어진 이 람다의 펑션 URL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코드를 갖다가 먼저 한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좀 보이게 될 텐데요. 이거는 좀 제가 화면을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은 이 람다 디폴트 코드를 갖다가 이제 API 서버로 기능하게끔 미리 코드를 하나 짜놨습니다. 이 코드를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로우로 선택을 하셔서 이걸 갖다 전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꼭 하셔야 이제 이 람다가 적용이 됩니다. 이 람다의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 코드에 대해서 좀
살짝 내부망이라 복사가 안 되나요? 내부망이라 복사가 안 된다는 의미가 혹시 그렇다면 지금 따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 지금 제가 채팅창에 따로 만들어 놓은 URL인데 요거는 혹시 되나요? 요거는 이제 기셔 접근이 안 되시는 분도 많네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준 노션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는데 요걸 한번 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노션에서 잘 돼 있나요? 네, 그럼 노션으로 요거 제가 좀 유연성 있게 노션으로 제가 계속 복사를 하면서 공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를 이런 식으로 붙여 놓게 되면요. 이제 아까 이론 세션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람다 펑션의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람다 핸들러라고 이렇게 구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람다 핸들러의 인적값으로 이벤트와 컨텍스트를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람다 함수가 실행될 때 쓰일 인자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코드상으로 이렇게 HTTP에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느냐, get을 쓰느냐, post를 쓰느냐 이런 식의 뭐 정보를 갖다 가져오는데 이벤트 안에 정보가 들어있고 이걸 끄집어내서 코드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같은 경우에서 로그를 갖다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로그를 프린트할 수도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코드가 완성되고 나서 데모하는 시점에서 콜라우드 와치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안에 들어가면 get 핸들러와 post 핸들러를 통해서 각각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 이런 식으로 함수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개발자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다. 람다 핸들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아까 이제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이 람다가 다이나모 DB에 접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모 DB에 접속을 하기 위한 권한을 람다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자동으로 만들어진 람다의 롤 안에서 다이나모 DB의 권한을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execution role configuration의 permissions에 execution role에 가셔서 롤 네임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고 IAM 콘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롤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add attach policy를 해서 DynamoDB라고 치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풀 액세스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안 되고요. AWS 공식적인 레커멘드는 람다가 사용할 혹은 특정 리소스가 사용할 그 권한만 부여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정확하게 하자면 다이나모DB에서 저희는 리드와 라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이나모DB 리드 권한과 다이나모DB 라이트 권한을 갖다 줘야 되는데요. 실습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가기보다는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풀 액세스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베타치 팔러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이나모DB 풀 액세스가 팔러시로 붙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끝났고요. 다시 이걸 닫고 람다 콘솔로 넘어오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뭐 다른 것도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니터 같은 걸 보면 제가 아까 클라우드 와치 데모 할 때 클라우드 와치 좀 보여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구성을 통해서 이제 람다를 만들 때 클라우드 와치에 로그를 갖다 찍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로그를 찍는 방식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코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컨피그레이션 쪽에 보면은 저희 제너럴 인포 컨피그레이션 보면은 현재 이 람다는 메모리를 128메가 정도 사용하고 있고 타임아웃은 3초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람다는 3초 동안 이제 실행이 되고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에디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 오늘 영상 다운로드나 네, 이거는 다른 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실 거고요. 에디트를 통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펑션 URL인데요. 이 람다에 이제 우리가 펑션 URL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복사를 먼저 해줘서 다른 쪽에 붙여넣기를 먼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EC2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때 이 값을 갖다 붙여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할 때 이렇게 미리 하나 복사해 놓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펑션 요래 잘 만들어졌고 논 타입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람다 URL을 이용해서 API 서버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를 지금 제가 한 2시 40분까지 한 20분 정도, 2시 45분까지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2시 40분까지 45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현재부터 이제 PDF 파일이나 제가 이제 공유드린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질문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분까지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습 세션인데 이게 과금이 됩니다. 과금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쓰신 자원을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금을 최소화하는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서베이에 참여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크레딧으로 과금 되신 것보다 좀 더 많이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쓰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과금된 게 상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에서 배포 전에 테스트도 지원하나요? 네, 지원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다른 이제 동료분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이나모DB 권한 추가를 하시려고 그러면 롤네임을 눌러서 IAM 콘솔을 띄우셨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다이나모DB로 권한을 검색하면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어태치 팔러시에 보시면 여기가 화면이 보이는데 다이나모DB 이렇게 치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요게 요런 게 이전 게 뭔가 있었으면 클리어 필터를 한번 해주시고 하시면은 다이나모DB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혹시 지금 따라하고 계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안 나오냐면은 이미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옵니다. 네.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여기부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롤네임을 클릭하시면 IM 콘솔이 뜰 거고요. 이 콘솔이 이미 롤네임을 클릭한 거기 때문에 해당 롤의 디테일 화면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해당 롤에서 add permissions에서 attach policies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제가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그냥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ttach policy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DynamoDB 이렇게 치시면 DynamoDB Full Access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밑에 Add Policies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팔러시가 붙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혹시 성공하셨나요?
있습니다. 디폴트 VPC가 현재 없으신가요? 그렇다면은 VPC를 만드셔야 되는데 혹시 디폴트 VPC 말고요. 커스텀, 네,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는 2번만 하시면 됩니다. 2번만. 그러니까 람다 URL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EC2는 하지 마세요. 네. 그 디폴트 VPC 같은 게 없으면 네, 이것도 답을 하셨네요. 네. 답변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오픈을 할 수 있을지 뭐 잘 모르겠는데 PDF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노션으로 PDF를 만든 거기 때문에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블릭 IP DNS 값이 생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면 EC2 섹션을 진행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생성이 안 되셨다면은 그럼 그 인스턴스를 그냥 터미네이트 해버리시고 새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실 때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enable public IP를 갖다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오토로 놔두시면 자동으로 enable이 되긴 하지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섹션을 갖다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45분이 돼서 한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람다 URL 생성하시는 거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이 EC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웹 서버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했고요. 이제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EC2 콘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EC2 콘솔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띄우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런치 인스턴스를 하셔도 되고 여기 인스턴시스에 가서 여기서 이제 런치 인스턴스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PDF에 넣은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를 갖다가 띄우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인스턴스의 이름도 설정하고 태그도 하나 붙이려고 add additional tags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dd 태그를 하게 되면요. 네임 같은 경우가 보이시는데 요거는 my web server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web server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키 똑같습니다. 람다 태그 붙일 때도 한번 했었죠. 오너라고 하고요. 값은 AWS 빌더스 202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여러 가지 OS를 갖다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분투나 뭐 리눅스 계열이라면 우분투, 레드햇, 수세 그리고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 리눅스 같은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 값인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도 사실은 보시면 뭐 좀 큰 거를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티어, 그냥 마이크로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페어로 넘어오게 되면요. 키페어는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따로 하나 살짝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페어 생성은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안 액세스를 할 때 사용하는데요. 주로 SSH를 이용해 가지고 인스턴스에 로그인 한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인스턴스에 로그인을 할 때는
나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키를 갖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좀 보안에 강화돼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저희 실습 과정에서는 이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proceed without key pair라고 해가지고 키 페어를 안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네트워크 세팅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한 분께서는 이제 VPC, 디폴트 VPC가 없으셔서 새로 만드신 것 같았는데 이걸 그대로 디폴트로 나누게 되면 디폴트 VPC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 서브넷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퍼블릭 서브넷이 디폴트에 관련된 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되고요. 혹시나 VPC를 새로 만드셨다면 이 VPC를 선택을 해주시고 만드신 걸 그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으로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입력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키페어는 이렇게 proceed without key pair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VPC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갖다가 선택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시큐리티 그룹이 의미하는 거는 그냥 버추얼 파이어월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어떤 포트에 어떤 IP들을 접속할 수 있냐를 허용해 주거나 허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현재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거는 SSH, 이게 22번 포트인데 이거를 모든 곳에서 22번 포트로는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HTTPS와 HTTP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TTPS 프로토콜 같은 건 443 포트를 사용하죠. HTTP 포트는 80 포트를 사용하고요. 이런 포트들은 모두 이네이블 시켜서 시큐리티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름도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요. 런치 위저드 다시 원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게 런치 위저드 1이 있으면 뭐 2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름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다른 것들도 그대로 놔둡니다. 쭉 넘어가시면 여기에 뒤에 보실 게 유저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저 데이터는 이제 이론 세션에서 제가 유저 데이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유저 데이터 이론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인스턴스가 런치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코드들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쉘 스크립트를 이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쉘 스크립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일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챗을 붙였는데 보이시나요? 이 유저 데이터에 보시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웹서버 설치 명령어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래서 이 유저 데이터는 일종의 쉘 스크립트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인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저 데이터에 쉘 스크립트 명령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 스크립트 명령어가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될 때는 항상 루트 권한을 갖고 실행이 됩니다. 뭐 이 루트 권한 어쩌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제 좀 언급을 자제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엔진X를 깔겠다라는 겁니다. 엔진X를 깔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뒤에 이제 이렇게 붙은 것들이 뭐냐면
엔진X에서 사용한 인덱스 HTML을 갖다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겠다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index.html을 만들어서 붙이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하셔야 될 거는 람다 URL, 이 람다 URL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에 붙이시는데,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람다 펑션 URL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람다 URL을 복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사한 URL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람다를 다시 하나 띄우고 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지금 My API 서버라는 람다가 있고요. 이 람다의 펑션 URL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uration의 펑션 URL로 가면 보입니다. 여기서 이 펑션 URL을 갖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것을 일로 오셔서 EC2 인스턴스의 유저 데이터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뒤에 맨 마지막 분이 슬래시로 끝나는 거 꼭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저 데이터 코드는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상태 이대로 이제 런치 인스턴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가 런치가 되고요. 이것도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펜딩 상태가 됐고요. 앞서 이제 이론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펜딩 상태에 있다가 그냥 러닝 상태로 바뀐다고 했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데 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러닝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 내부적인 OS나 이런 것들 초기화되는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이제 이게 세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인스턴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거는 퍼블릭 IP 버전 4가 할당이 되었냐, 그거에 따른 DNS 값이 할당이 되었냐, 이걸 먼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프라이빗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실 건 시큐리티로 가면은 시큐리티 그룹의 설정이 되었느냐, 이걸 보시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런치 유저 도어로 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 이름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태그에 가시면 태그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었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번 좀 띄워 보려는데요. 일단은 퍼블릭 IP 버전 4의 DNS를 카피를 먼저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붙여 넣어서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지금 엔진X를 디폴트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80 포트가 열립니다. 이 80 포트가 열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떤 실수로 인해서 HTTPS로 시작하는 URL이 돼버린다. 그럼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 HTTP로 시작하는지 혹은 HTTPS로 시작하는지 이걸 확인하셔서 HTTPS로 시작하면 S를 빼주셔서 HTTP로 URL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큐리티 그룹에 설정이 되어 시큐리티 그룹에서 그 포트가 허용이 될지 안 될지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복잡하게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디테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쪽으로 시큐리티로 넘어가셔서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넘어오는 화면이 보이는데, 이 화면을 지금 그냥 따로 창을 띄워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디테일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룰 같은 경우, 지금 인바운드 룰에다가 제가 인스턴스를 갖다가 런치 시킬 때 세팅 값들을 저장해 놨는데, 여기에 값들을 보면 443 포트를 허용한다, 80 포트를 허용한다, 22번 포트를 허용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로부터 오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현재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 포트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나면요. 네, 그 인스턴스 자체는 런치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요거를 지금부터 한 3시 20분까지 한 20분 정도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걸 갖다 세팅하는 시간들을 한 20분씩, 30분씩 드리고 있으니까, 요 시간을 이용해서 먼저 미리 좀 잘 해놓으신 분, 먼저 빨리 하신 분이 계시다면, 요 시간을 이용해서 좀 쉬는 타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또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파이어월 설정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했는데 어, 어, 지금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이거를 하신 거죠? 그냥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에 파이어월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한글 페이지일 때는 안 보이신다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글 페이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막간에 좀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콘솔에서. 그냥 오래전에 생긴 건데 여기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한글로 하고 디폴트 리즌을 갖다 뭐 서울로 선택한다거나 해가지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로 했으니까 세이브 세팅을 하고요. 여기서 EC2 인스턴스를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를 따라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80 포트만 리슨하고 있고요. 디폴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안 건드려. 그래서 443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브라우저에 이런 URL을 사용하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는데 HTTPS로 디폴트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면 443은 엔진X가 지금 리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앞서 HTTP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번까지 하면 네, 3번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까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만드시고 이렇게 떴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잘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저희들이 유저 데이터를 갖다 유저 데이터의 값을 이걸로 복붙을 하셨을 때 your 람다 URL과
람다 레벨이 두 군데 있는데 요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실 때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붙는데 맨 뒤에 슬래시가 붙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슬래시가 안 붙어 버리면은 이제 그 URL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람다 URL 펑션 URL에서 이 URL을 갖다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에러가 나오니까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스턴스 시작을 교재 8페이지에 있는 인스턴스에서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시나 사실은 여기서 하시나 사실은 동일한 페이지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잘 정상적으로 런치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HTTPS가 이제 프로토콜로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뭐 강조를 드리지만 현재 지금 엔진X의 디폴트 설정이 80 포트, 즉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이제 좀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